신을 모독한 학자가 어찌 이곳에 안악수 케팔의 사제면서 허튼 소리 하나만 조언하지. 죽은 티탄 덕분 자네 가인이 제3자의 입을 어머, 정말 멋진 대결이었어. 역시 케팔의 신도답네.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그야 좋은 뜻이지. 구세의 신의 신도라면 악을 원수처럼 증오해야 하는 법이니까. 가게나 썩 가버리게. 미치광이처럼 혼잣말하면서 내 명상을 방해하지 말고. 지긋지긋하군. 15번째 문비실을 빨리 맞을 방법이 없을까? 어머? 저 벽화에 그려진 큰 나무가 설마 나인가? 모든 식물, 모든 가지, 모든 잎이 세르세스의 화신일지도 몰라.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인간은 티탄을 거목으로 지혜를 열매로 그려낸 거지. 세르세스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걸 표현한 거야. 정말 절묘하군. 이 벽화가 좀 추상적이긴 하네. 자신을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군. 이성의 티탄도 수사법을 배우나? 별 말씀을. 그야 당연히 흥미로워서 그런 거지. 어쩌면 이게 우리는 대체 뭘까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 내가 이런 추잡한 모습이 된다니 정말 인정하기 싫군. 그런 이유로 나무 정원이 습격당했을 때 내 영혼을 정죄하려 한 거야? 그렇게 잘 알면서 그때 왜 날 구해줬지? 내가 보기엔 그런 관점을 가진 것만으로 이미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보거든. 머리 하나에 미치광이가 둘씩이나 살고 있다니. 그러니 네가 여명이 절벽에 온 이유도 단순히 보호받을 곳을 찾기 위해서는 아닐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전반적인 계획은 전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직접 찾아보도록 해. 사양하지 않도록 하지. 1살, 2살. 어머? 그 대단한 7편이니 드로마스 인형을 안 꽂았다고? 정말 재밌네. 그쯤 해. 웬일로 영혼이 떨리고 있네. 그 인형에 남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나 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누나가 내게 준 선물이야.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본떠 만든 인형이지. 너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그들도 지금 오크마 도시에 살고 있어? 내 머릿속 보는 게 취미잖아. 계속 봐봐. 얼마 안 걸릴 거야. 5살 되는 해에 답이 있을 테니. 검은 물결이 뒤덮은 세상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드네. 어린 시절의 나 역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 지오리오스, 아퀴라, 케팔. 물론 너도 있었어. 빌 수 있는 티탄에게 전부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용지물이었지. 그래서 연금을 연구하게 된 건가? 그래. 모든 게 네 푸릇한 정원에서 시작됐어. 거기서 공부할 때 자연스레 탈레수스의 이론을 접하게 됐지. 아, 기억나네.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지?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모든 생명과 물체의 구성, 운동, 변화가 전부 영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면 나 자신을 대가로 가족을 부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낙사, 너 제가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야. 나무 정원이 아무리 자유롭다지만 이 일이 알려진다면 허형대로 보내질 거라고. 너의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지? 어서 그녀를 나무 정원에서 빼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7 편인회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누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고작 한쪽 눈을 대가로 타나토스에게서 죽은 자를 되찾으려 하다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등가 교환으로 제가 얻은 건 마지막으로 누나를 한번 보는 것뿐이었죠. 이만 멈추거라, 아낙사. 넌 내가 제일 아끼는 학생이야. 그런 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걸 볼 수만은 없다. 다시는 금기에 손대지 말거라. 죽은 자를 쳐버리.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으니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야겠죠. 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할 생각이지? 탈레소스의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영혼의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나무 정원은 이미 그의 사상을 손바닥 보듯 전부 알고 있어. 계속 연구한다 해도 더는 성과가... 아니요, 선생님. 죽음의 안개 속을 엿보고 나니 예나 지금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 한쪽을 잃었지만 제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탁 트인 상태죠. 진리는 제 손 안에 있으니 제가 이 상식에 어긋난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 두꺼운 안대 아래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다만 이 이야기는 네 계획과 관계가 있기는커녕 답은 그 안에 있어.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성의 권능을 내게 넘겨주지 그래? 갖고 있어봤자 낭비일 테니.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네 비밀을 말해봐. 소위 말하는 등가 교환이지, 안 그래? 역시 날 위한 함정을 파뒀네. 안타깝지만 내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어쩌면 너보다 아는 게 많지 않을 거야. 드높은 명성을 가진 이성의 티탄이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다니 네 신도들이 실망하겠는데. 사람의 아이여, 명심하라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인 법이야. 어쩐지 나한테 두서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달라고 하더라니. 그뿐만이 아니야.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너뿐이거든.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라. 안학사님! 응? 뭔가 깊이 생각하느라 계속 혼자 중얼거리신 거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리고스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카이니스님께서 이미 원로원에 도착하셨고 안학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서 가시죠. 드디어 왔군. 개팔, 세상을 창조하고 짊어진 신이여. 정말 아직 끝을 맞이한 게 아니라면 폐역자의 헬문에 뭐라고 답할 건가? 이렇게 카이니스님의 초대에 응하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사실 그 금실을 짜는 자를 원망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잖아. 괜히 눈 마주치지 마. 난 신을 모독하는 자 따위 모른다고. 걱정 마. 고고한 녀석이라 우릴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 별명도 드로마스야? 드로마스를 정말 좋아하나 보네.
엠페도클레스의 학생? 베네라티오 학파와 상반된 관점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학자들은 다 그래. 관점이 달라야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야 발전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옳은 관점과 그른 관점만 존재해. 그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지. 리고스님과 카이니스님은 이 앞에 계십니다.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신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깨달음의 나무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 수장, 악명 높은 신을 모독하는 자, 세르세스의 불씨를 품은 황금의 후예, 나무정원 참사의 생존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세요. 카이니스님은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 굳이 제 자기소개를 하느라 힘 빼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런데 관습 차이인 걸까요? 제 고향의 주객 예절에 따르면 주인은 따뜻하게 손님을 대하며 깨끗한 물과 좋은 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죠. 그런데 전 여기 와서 주인의 정성스러운 선물은커녕 질문만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인이 칼을 갈아둔 채 시종에게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리라고 명한 것이죠. 제 배를 갈라 불씨를 꺼낸 후에야 손님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 생각입니까? 모두 물러가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썩은 돈 냄새와 피비린내가 났어. 일개 나약한 학자일 뿐이니까요.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7현인에 걸맞은 담력과 패기를 가지신 것 같군요. 저희처럼 목숨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황금의 후예들이 전쟁을 외친다면 저희는 전쟁으로 응할 겁니다.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아글라이아가 황금 피의 힘으로 평화를 향한 일말의 희망이 남았느냐 묻고 싶으신 건가요? 모든 건 그들이 차기 시민 총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금의 후예인 당신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 와주시니 희망의 서광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군요.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쯤 하시죠. 조금 전에 물러난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황금의 후예인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쯤 하시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것이니 말이죠. 물론 지금은 저희의 일원이시지만 말이죠. 엿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장소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겠군요. 예전에 당신의 스승인 엠페도클레스와 베네라티오 학파의 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사님은 누스페르마타 학파시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학파라고 들었습니다. 찬반이 나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마치 세상에 반신의회 중심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로 승리를 거둔 수많은 입담 좋은 응병가부터 자신을 위한 변론을 거부한 채 독을 마시고 죽은 무수한 신을 모독한 철학자까지 모두 이곳에 섰지요. 이 조그만 무대는 수천 수백 년 동안 오크마의 가장 확실한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이곳은 오크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전환점이 되겠지요. 부디 저희가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을 죽음과 분쟁, 계략 없는 황금기로 다시 이끌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아, 15일 후라면 네가 죽는 날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죽음으로 내 뜻을 증명할 수 있다니 마음에 드는다. 정말 대단한 포부입니다. 역시 금실을 짜는 자에게 필적하려는 영웅다우시군요. 역시나 오해했네. 됐습니다, 카이니스님. 인사치레는 넣어두시죠. 전 원로원분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초대에 응한 것뿐이니 그런 불필요한 예절로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만 제 도움이 있어야 금실의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쓸데없는 걱정이군요. 그 여자는 시민총회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죠. 그녀의 인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겠더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인 패를 낼 거라고 단언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는 제 불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맞서는 데 필요한 자본이기도 하죠. 그러니 원로원도 그에 맞게 호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황금기를 이루는데 세레세스의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머리 싸움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합리적인 요구라면 원로원 동맹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피차 협력할 의사가 있는 듯하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군요.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죠. 조금 전 얘기했던 공동의 적 아글라이아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요? 오크마에 있는 여러 황금의 후예 중 경력이 두 번째로 많은 그녀는 세월이 흐르고 불씨에 잠식되면서 점차 인간성을 잃고 있는 아주 경외로운 상대죠. 확실히 그녀가 당신을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노련한 정치적 동물이니 그녀가 정말 선을 넘을지는 아직 모르죠.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이 티탄의 시련을 마치길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이 초대에 응하기 전 아글라이아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녀의 폭행을 도우러 이곳에 온 게 아니란 걸 개팔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만약 아글라이아에게 지혜로운 황금의 후예가 필요하다면 그건 저일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여자는 언제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의 후예를 원치 않죠. 전 티탄도 신탁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떠벌리는 길을 걸을 생각은 주어도 없죠. 완벽주의자인 그녀가 어떻게 저 같은 이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 탐욕스러운 폭군이 오크마의 평화의 최대 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군요. 원로원은 억압받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듯 당신
당신의 생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금의 후예와 아글라이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평화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도시의 잿더미와 시민의 피가 되고 말겠지요. 저희의 고귀한 시민들이 도시의 숙적을 처치하는데 얼마나 힘을 보태주실 건가요? 유감이지만 나무정원이 습격당한 이후 아카데미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아글라이아를 쓰러뜨리려면 원로원의 지지 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카데미라면 충분한 뒷받침이 되겠죠. 게다가 전 나무정원이 오크마에 보낸 특파 공사이니 시민총회에서 중대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케파의 이름으로 오크마를 대표해 당신의 진심 어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지요. 이번 토론을 통해 저희가 각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해진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로원은 공정하기로 유명하며 공정함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원로원은 오크마의 모든 시민에게 영원히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진심이 있는지 아글라이아를 배신한 것처럼 백전불패의 오크마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실 거지요? 우습군요. 제 충성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원로원의 요구는 그 자체로 배반이나 마찬가지죠. 두 분께서 문명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군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금시를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이 여명의 절벽으로 오고 계신 걸 봤거든요.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은 것 같군요. 언짢으신가요, 카이니스님? 원로원은 높은 절벽 위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어 황금의 후예 눈치를 보고 있군요. 중요한 수를 남겨두셨다니 제 불찰이었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동맹이 된 지금 아글라이아가 당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요. 저를 넘겨주시며 원로원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원로원의 위험은 피 묻은 파피루스가 되어 쉽게 찢어질 테고 또 소중한 불씨 하나를 잃게 되겠죠. 아니, 두 개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시민총회에서 그 죽음과 함께 다니는 소녀도 저희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건 어떻게 단언하시죠? 그게 중요한가요? 제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위협부터 신경 쓰시는 게 좋겠군요.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글라이아가 절 데려간다면 그녀가 내일 원로원을 해산하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럼 조금 전 저희의 토론은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카이니스님? 알겠습니다.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시지요. 시민을 농락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이번에는 눈 감아드리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형벌을 즐기거나 고통 속에서 영혼의 진리를 찾는 데 능숙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모르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어디 지켜보도록 하지요. 어머, 널 다시 보게 됐다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내 계획이 그렇게 궁금해? 그야, 난 탐구를 위해 태어난 이성의 티탄이잖아. 조급해하지 마. 곧 알게 될 테니.
조금 전 말을 아낀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있어.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여명의 절벽의 진짜 주인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제 예상대로군요. 이곳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토론을 건너뛰고 제게 바로 케파를 아뢰날 자격을 부탁하셔도 됐어요. 제겐 당신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에게는 없었어도 카이니스에게는 있었죠. 케팔의 불씨를 거머쥐는 자가 오크마를 거머쥘 수 있을 테니. 카이니스는 저를 경계하고 있었으니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었죠. 조금 전 그 토론은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명확한 진리군요. 이 사람의 아이는 티탄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든 케팔에게 접근하려 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가게 둘 건가? 물론이죠. 케팔의 신비체는 늘 모든 생명을 환영합니다. 그건 세상을 짊어진 자의 운명이죠. 이 녀석의 말이 들린다니 정말 편하군요. 존귀한 티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니 제 지고한 영광입니다. 가시죠. 저도 함께 갈게요. 옛 신화에 따르면 케파는 신산에서 신도들의 질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티탄의 절벽에 오르는 걸 일종의 신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여겼죠. 그렇지? 가자. 세르세스와 함께 산을 오르는 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그러니 찬가라도 불러줘야지. 티탄 창가 같은 건 부를 줄 모르는데. 어서 가보세요. 야누스의 비밀 통로를 지나면 순례의 계단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이유조차 묻지 않으실 줄은 몰랐어. 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자는 남을 돕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이론이 증명될 것 같다는 이유. 케팔은 절대 티탄에게 질문할 권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으로서 현재 케팔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좋겠군요. 정의의 아이가 상식 밖의 세계를 마주치면 세계는 뒤집어질 테니 부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아, 이거 갖고 가서 놀아. 솔직히 말하자면 여명의 절벽의 정상은 처음 올라가봐. 멋진 경치네. 이제 너도 티탄의 웅장함을 인정하겠지? 내가 보기엔 도시에 있는 신전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것 같은데 난 아직도 그에게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네.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직도 몸 주인의 태도에 적응 못했어? 관두지. 케팔이 코앞에 있으니 더는 시간 낭비 말자고. 아무래도 좀 전의 토론이 버거웠던 모양이군. 엠포리어스의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몸을 좀 단련하도록 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만 피하고. 신경 꺼. 티탄이 코앞에 있으니 좀 더 버틸 수 있지?
내가 못 버티면 네가 날 들고라도 갈 거야? 난 자신 있으니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해. 알겠어. 그럼 나도 괜히 힘들게 떠들지 않고 기다리다가 영혼이 완전히 흩어진 그때 네 몸을 장악할게. 저건 누구지? 세르세스. 어이, 저길 봐. 뭘 보라는 거야? 환각인가? 아니면 인간은 죽기 직전 영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